이 내셔널 갤러리 5번째 동영상은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동관에 있는 영국 화가들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터너, 컨스터블, 게인즈버러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입니다. 윌리엄 터너는 영국이 자랑하는 19세기 최고의 풍경화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인들의 터너에 대한 사랑은 아직까지도 지극합니다. 매년 현대미술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일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의 이름이 바로 터너상일 정도입니다. 현재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는 터너 전시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초기작부터 후기작까지 그의 방대한 작품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성향이 강한 그의 풍경화는 탄성을 자아낸 아름다운 빛으로 대기를 묘사한 것이 압권입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그의 그림은 단순히 자연을 사진처럼 그림 속으로 옮겨놓는 데서 벗어나 빛과 색으로 가득 찬 추상에 가까워지는데, 이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와닿는 빛을 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터너의 작업은 상당 부분 17세기 프랑스 출신이지만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다음에 소개할 클로드 로랭에 비추고 있습니다. 터너의 꿈은 클로드 로랭을 능가하는 풍경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터너의 대표작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입니다. 윌리엄 터너의 가장 대표작 중의 하나인데요. 이 그림은 테메레르호가 마지막 항해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 배는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 해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전함입니다. 그러나 그림에서는 이 전설적인 전함이 노후하여 철거를 위해 마지막 여정을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에서 테메레르호는 해가 지는 황홀한 하늘 아래 끌고 가는 증기선에 의해 템스강을 따라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돛담배와 같은 구식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터너는 이를 통해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영웅적인 과거와 이별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뛰어난 빛과 색채의 사용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터너는 하늘과 물에 반사되는 빛을 통해 강렬한 대조와 깊이 있는 분위기를 창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기법은 낭만주의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도의 카르타고 건설의 부제로 카르타고의 부상인 이 그림은 터너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그가 매우 존경했던 클로드 로랭의 빛나는 고전적 풍경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터너는 이 그림을 자신의 최고 걸작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에서 가져온 고전적 풍경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과 흰색 옷을 입은 인물은 디도로 고대 카르타고를 건국한 전설적인 여왕입니다. 그녀는 카르타고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갑옷을 입고 등을 보이고 있는 인물은 트로이 출신으로 훗날 로마 제국의 건국신에 연결되는 중요한 인물인 연인 아이네이스입니다. 그림 속에서 어떤 아이들은 물속에서 작은 장난감배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는 카르타고가 지금은 강성하지만 연약한 해군력을 상징하는 반면, 그림의 오른쪽 강어기 반대편에 있는 그녀의 죽은 남편 시카이오스의 무덤은 카르타고의 궁극적인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 그림 안개를 뚫고 떠오르는 태양은 영국 해안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터너에게 17세기 네덜란드의 미술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썰물 때 어부들은 해안에 자초된 배에서 잡은 물고기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은 거울처럼 흐릿한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 같은 바다의 고요함과 대조됩니다. 이른 아침의 옅은 노란색 태양은 아직 바다 안개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있는 대형 군함의 거의 유령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매끄러운 바다를 연구한 이 그림은
터너의 이전 해안 그림에서 보여준 거친 폭풍과는 거리가 멉니다. 터너는 자신의 작품 카르타고를 세우는 디도와 우물을 헤치며 떠오르는 태양을 내셔널 갤러리에 기증하면서 그가 존경하는 클로드 로랭의 두 작품 이삭과 레베카의 결혼 풍경과 시바영의 승선사에 걸어둘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는 비단 거장에 대한 존경심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그와 어깨를 나란할 정도의 수준에 올랐음을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본 그림인데요. 비증기 그리고 속도,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지된 그림 속에서 엄청난 속도감을 보여주는데 이는 터널을 다른 하와 차별화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질 때는 산업혁명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철도는 산업화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터너는 당시 산업 발전을 긍정적인 예술 주제로 여긴 몇 안 되는 화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예술가들보다 한 세대 앞서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위치는 템즈강을 건너 1839년에 완공된 메이든헤드 철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동쪽에는 런던 시가지가 아스라이 보이고 있습니다. 터너의 그림은 여름 폭우 속 시골에서 다가오는 기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기차는 어둡고 비에 젖어 있으며 양쪽은 황금빛 자연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견고한 요소인 기차와 다리는 거의 암시되지 않고 흐릿하고 비현실적인 분위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물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하늘을 가린 비, 기관차에서 나오는 증기는 흐릿하고 섞여서 그림의 색채를 전체적으로 통일합니다. 그림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는 보트를 탄 한 쌍의 커플이 보이는데 이는 다리가 강에 건설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관차에서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온 세 개의 흰 증기는 기차가 움직이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고 속도감을 더해줍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인 존 컨스터블입니다. 그는 사실적이고 정감 어린 그림으로 유명한 19세기 영국의 풍경화가인데요. 그는 부유한 재분업자 아들로 태어나 뒤늦게 미술 공부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고향인 서폭 지역에 추억이 있는 마을의 좁은 길들과 근처에 있는 스투어강 유역의 옥수수밭과 목초지, 그리고 플랫포드나 대덤의 수문을 지나는 분주한 배들과 같은 풍경을 사실적이고도 정감 어린 관점에서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프랑스 낭만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뒤늦게 1829년 영국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존 컨스터블의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본초마차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존 컨스터블이 그린 이 풍경은 스토아 강에 있는 플랫포드의 물방앗간과 그 앞에 있는 연못입니다. 플랫포드 밀은 100년 가까이 컨스테블 가족이 운영하던 옥수수를 갈아내는 물방앗간이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폭주 이스트 버그홀트에 있는 컨스터블의 출생지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집도 남아 있는데 컨스터블의 시대에는 소장농이 살았습니다. 제목인 건초마차는 건초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마차를 말합니다. 빈 마차가 얕은 물을 가로질러 반대편 초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건초 만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서폭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로는 런던에 있는 작가의 작업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컨스터블은 수년에 걸쳐 만든 여러 야외 스케치를 바탕으로 최종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구성을 확립하기 위해 실물 크기의 예비 유화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 스트래포드 밀은 1819년과 1820년 사이에 컨스터블이
로열 아카데미에 전시한 스투어강 풍경의 6점의 기념비적 그림 중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앞에서 본 건초마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스트래포드 밀은 서포크의 이스트 버그월트 근처에 있는 스투어강에 있는 수력을 이용한 제주공장이었습니다. 컨스터블은 그늘이 있는 제주공장을 보여주고 햇살이 굽이굽이 흐르는 강 옆에 나무 사이로 비칩니다. 죽어가는 버드나무가 유리 같은 무리로 기울어져 있고 멀리서 햇살이 비치는 농가가 보입니다. 한 소녀가 소년이 낚싯줄을 물에 던지는 것을 지켜보고 왼쪽에 있는 낚시꾼이 물고기는 낚은 것처럼 보입니다. 컨스터블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건초마차도 스트래포드 밀을 배경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컨스터블 컨트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컨스터블은 여러 관점에서 솔즈베리 대성당을 그렸습니다. 솔즈베리 대성당은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성공회의 주교자 성당입니다. 컨스터블이 그린 솔즈베리 대성당의 다른 그림들입니다. 이 유화 스케치는 컨스터블이 1820년 여름에 솔즈베리를 6주간 방문했을 때 그린 것입니다. 에이번강의 먼 기슭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는 풍경으로 첨탑이 있는 대성당을 둘러싼 크로즈에 있는 초원과 그 집 뒤편을 화면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집은 컨스터블과 그의 가족이 친구인 대주교 존 피셔와 함께 머물렀던 리든홀입니다. 따뜻한 황갈색 바탕이 하늘 표면에 군데군데 보이고 입구와 전경의 여러 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 반사되는 인물을 표현하는 유리한 붓터치는 컨스터블 기법의 자연스러움과 신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시아 레이놀즈는 게인즈버러와 함께 18세기 영국 화단을 주름잡은 양대 산맥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미술을 사랑한 조시아 레이놀즈는 신고전주의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신고전주의 양식에 입각한 초상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30살도 안 된 나이에 미국 독립전쟁에 참가한 베나스트로 터를턴 장군으로 그는 치열한 전투 끝에 부상을 입고 돌아오면서부터 이rak 영국의 영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세밀하게 그려진 초상화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오른손이 뭉툭해 보이는 것은 그가 전쟁 중 두 손가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게인즈버러는 레이놀즈와 함께 18세기 후반 영국의 대표적인 초상화가였습니다. 그의 성숙한 작품의 깃털 같은 분놀림과 풍부한 색채 감각은 그의 초상화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레이놀즈와 달리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이나 고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그의 모델들은 유행하는 현대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조지 3세와 그의 가족의 총애를 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 로버트와 프랜시스 앤드류스 부인의 초상화는 게인즈버러의 초기의 걸작입니다. 부부 뒤로는 스투어강 계곡을 남쪽으로 바라보는 넓은 전망이 있습니다. 로버트 앤드류스는 약 3,000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땅의 대부분은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의 넓은 영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그림은 특이하게 인물을 좌측 구석에 배치했습니다. 화가는 당시에는 참신했던 날씨 변화와 자연스러운 풍경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 화가로서의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앤드류스 부인의 무릎 위에 놓인 칠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아기를 그리기 위해 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식스 시골의 숲과 구름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비옥한 수확지와 잘 비축된 목조지 옆에 자의식적으로 그들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게인즈버러는 1785년 결혼하기 직전에 젊은 두 사람 엘리자베스와 윌리엄 헬릿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애완견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의 스타일은 반다이크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화가의 가볍고 깃털 같은 분놀림을 통해 섬세하고 시적인 느낌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는 게인즈버러의 후기 스타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결혼할 당시 모두 21살이었고 결혼식용 예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초상화를 결혼 생활의 행복에 대한 표현으로 보았으나 그러나 아내 엘리자베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팅과 도박이 그녀의 남편의 몰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아들과 네 딸을 두었고 그들이 죽었을 때 엘리자베스와 윌리엄 헬릿은 그들이 결혼했던 교회에 묻혔습니다. 조셉 라이트는 영국 출신의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 중 일부는 18세기 산업혁명을 주제로 했지만 그의 주요 관심사는 그러한 주제가 제공하는 빛과 그늘의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청중이 강사 주변에 모여 실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는 밤이고 방은 병든 인간의 두개골이 들어있는 큰 둥근 유리 뒤에서 타는 단 하나의 촛불로 밝혀져 있습니다. 흰 앵무새가 진공을 만들기 위해 공기를 펌핑하는 유리 용기 안에 놓여 있습니다. 강사는 공기를 완전히 내보내 새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공기를 다시 들여보내 새를 살릴 것인가. 라이트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소년부터 서로만을 바라보는 연인까지. 이것은 라이트가 1760년대에 그린 일련의 촛불 그림 중 가장 크고 야심적이며 극적인 그림입니다. 무대에 오른 과학 실험의 드라마에 포착했지만 시간의 흐름, 인간 지식의 한계, 삶 자체의 연약함에 대한 그림인 바니타스로도 기능합니다. 로렌스는 19세기 초 영국의 대표적인 초상화가였으며 당시의 주요 인물 대부분을 세련되고 매력적인 스타일로 묘사했습니다. 7살의 찰스 윌리엄 램튼의 이 초상화는 휘그당 정치인이자 더럼 카운티의 국회의원인 그의 아버지 존 조지 램튼 더럼의 초대 백작이 의뢰한 것입니다. 더 레드보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그림은 2021년 국립미술관에서 인수할 때까지 램튼 가문에 있었습니다. 토마스 로렌스의 대표작이며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 우표의 도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렌스는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곳에 앉아있는 램튼을 자연의 숭고한 힘을 묵상하는 어린 방랑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피어난 꽃은 그의 어린 나이를 상징합니다. 그는 인생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짧게 끝났습니다. 그는 겨우 13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지 스토브스는 말, 개 등의 동물을 주로 그린 화가입니다. 해부학을 공부한 스토브스의 말 그림들은 지금까지 그려진 말 그림 중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18세기 가장 중요한 영국 그림 중 하나인 휘슬 재킷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말에 대한 그림일 것입니다. 영국인들이 내셔널 갤러리에서 고흐의 해바라기만큼이나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아라비아 밤색 종마는 18세기 중엽 경마에서 전설적인 성과를 거둔 명마였습니다. 경마에서 은퇴 후 소유자인 로킹엄 후자 기세는 스티브스에게 휘슬 재킷의 실물 크기의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스토브스는 기수나 승마 장비 등을 배제하고 옅은 금색의 중립적인 배경의 말을 그렸습니다.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말은 제약 없는 자연 에너지의 상징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저의 눈에는 그저 잘 그린 말 이상의 의미는 지니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국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또한 영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영국인들은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자국 출신의 화가들의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미술에 대한 일종의 질투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이 그림, 그레엄과의 아이들은 슬픈 사연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귀여운 아이들을 그린 그림은 왕실 낙사였던 그레엄의 네 자녀입니다. 호가스가 그림을 작업할 때 새가 장식된 화려한 유모차를 탄 토머스는 이미 죽었습니다. 토마스 앞에 있는 교차된 카네이션은 조의를 상징합니다. 모래시계와 낫을 든 날개 달린 케루브가 있는 탁상시계는 오후 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토마스가 사망한 시간입니다. 화려한 세장 안에 있는 금화조 아래에 앉은 리처드 로버트는 새 오르간을 연주하고 안나 마리아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고양이는 발톱으로 의자 뒤를 기어올라 금화조를 놀라게 하는데 죽음이 갑자기 가장 어린 그레이엄 아이를 낚아챈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헨리에타는 아기 토마스 앞에 낙원의 과일인 체리를 매달고 있고 토마스는 손을 뻗어 체리를 잡습니다. 화가는 어린 시절과 삶 자체에 덧없음을 포착하고 있는 듯합니다. 윌리엄 호가스는 영국의 화가인데요. 풍자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당시 사회와 사람들을 비판하는 풍자를 그려낸 화가로 유명합니다. 특히 돈 많은 귀족들의 어리석인 모습, 부패한 귀족들의 세계와 상류사에 진입하고자 하는 꼴사나운 부르주아 출세주의자, 탐욕스러운 성직자, 게으른 군인, 가난한 하류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계급의 관습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한 그림에서 끝내지 않고 연장물로 그려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호가스의 6점의 연작 회화는 결혼 세태라는 연작입니다.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위선과 탐욕을 강렬하게 비판하는 호가스의 대표작인데요. 이 그림은 판화로도 제작되어 당대 영국 상류층의 정략견을 중심으로 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번째 작품은 결혼계약입니다. 부유한 상인의 딸과 재정난에 처한 귀족 가문의 아들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약속하는 장면으로 귀족 남편은 무관심하게 앉아있고 상인은 결혼 계약서만 간신히 보이고 있습니다. 백작의 아들이 상인의 딸과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난 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값비싼 그림과 장식품 등으로 빼곡한 방에는 비스듬히 기운 의자, 쓰러져 낯익은 의자, 카페트 위에 펼쳐져 있는 책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모습도 단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부는 밤새도록 카드 놀이를 한 후 졸린 듯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있고 신랑은 마을에서 방탕하게 밤을 지샌 후 지쳐서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의자 위에 바이올린 케이스 2개가 포개져 놓여있는 것을 보면 귀족이 된 부인이 고급 취미 활동을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는 미납된 청구서 뭉치를 들고 나가면서 걱정스럽다는 듯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응접실 공간에 흐르는 부부 사이의 말없는 냉수와 반감은 방한 소품들의 부조화스럽게 널브러진 상태와 함께 몇 달 만에 막장으로 치닫는 부부관계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림은 돌팔의사의 검진이라는 제목인데요. 1700년대 중반 영국 병원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인물은 의사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인물이 방탕한 생활로 매독에 걸려 의사를 찾아온 주인공 신랑입니다. 그리고 모녀 사이로 보이는 한 소녀와 여인이 보이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도 매독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신랑은 알약을 의사에게 보이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마치 의사의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min 백작 부인의 아침 접견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신부는 이제 백작 부인이 되어 귀족 생활을 하는 모습인데요. 멋진 옷을 차려입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모습이고요. 부인은 미용사가 자신의 머리를 치장하고 있지만 거울을 보지 않고 그녀에게 가장 무도의 티켓을 제공하는 연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곳에 그녀의 남편인 백작이 없다는 것이지요. 작품 오른쪽 꼬마아이가 묘하게 생긴 인형을 가지고 놀며 웃고 있는데 그 인형은 순결한 여신 다이애나에 의해 숫사슴으로 변해 자신의 사냥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악타이온입니다. 꼬마가 악타이온의 뿔을 가리키며 웃는 것은 좀 의미심장한 뜻이 있다는데 그 뿔이 바로 가늠한 여자의 남편의 뿔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5번째 그림입니다. 주된 내용은 백작 부인이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딱 걸렸는데 남편과 부인의 애인 사이에 칼싸움이 벌어졌고 불행하게도 치명상을 입었나 봅니다. 백작 부인의 골이 달린 속치마, 고래뼈 코르셋, 신발과 마스크 등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고 그녀의 남편인 백작은 어떻게 알았는지 달려들어와 싸움을 벌인 끝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내연남은 잠옷맛은 걸친 채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달아나죠. 백작 부인은 죽어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나요? 죽음이 임박함에 따라 그의 목에 있는 매독의 검은 반점도 더 크게 보이네요. 작품 오른쪽 눈에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숙소의 주인이 경찰관과 함께 상황을 살피러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작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백작 부인의 자살인데요. 남편 백작을 살해한 혐의로 내연남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고, 스캔들에 시달렸던 백작 부인이 런던시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그녀의 내연남이 교성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작 부인은 독약을 맞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약병은 비어 있네요. 늙은 간호사가 선천성 매독으로 기형이 된 백작 부인의 아이를 안고 작별 키스를 시킵니다. 백작 부인의 아버지는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슬퍼하거나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노력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 죽어가는 딸의 팔을 들어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고 있습니다. 의사로 보이는 사람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 판단했는지 환자를 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작품 오른쪽 테이블에는 비쩍 마른 개 한 마리가 큼직한 고기 한 덩어리를 챙기는 것도 참 익살스럽습니다.